자, 나는 나를 돌봅니다. 오늘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과제로 내준 부분들이 주제가 뭐였냐면 이 책을 바탕으로 나는 나를 돌본다는 책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글, 수필을 여러분들이 써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 잘 돌볼 것인지, 돌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어쨌든 글을 뭘 쓸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했던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면, 직면, 뭐 이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나머지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필, 주제가 주어진 수필이라는 어떤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런 글을 썼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읽기 위한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줬나.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돌본다는 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화랑이나 뭐 해나나 소연이나 민성이가 각각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 말하려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준 큰 주제가 있는 거고, 그 주제를 여러분이 해석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런 주제가 있는 글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봐야 되고, 글이다 보니까 글로서의 기본적인 형식들, 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이 있게 알아보기 쉽게 글을 썼는가, 또 문장 같은 것들이 매끄럽게 잘 전개가 되었는 건가, 그다음에 표현이 좋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가의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나가 먼저 그냥 자기가 쓴 걸 그냥 그대로 발표만 하면 되나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일단 선생님 공유해 줄 테니까 읽어주면 서윤이, 민성이, 동하, 하랑이 순으로 그냥 해나가 쓴 글에 대해서 그냥 뭐야?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내용에 관한 부분. 해나가 쓴 글 내용과 관련되어 자기 의견이 있으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 글의 형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든 또는 비판적인 얘기든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뭐 해나 혹시 질문 있어? 아니요. 특별히 없지. 자, 보겠습니다. 자, 해나가 쓴 글입니다. 잠깐만, 쌤 쪽이. 선생님, 아, 저 뭔가 독서 감상문식으로 썼는데 괜찮나요? 네 마음이야. 자, 해나 수필은 원래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이야. 해, 오케이. 해나 발표하면 돼. 선생님 혹시 이거 다음에 쓸 땐 존댓말로 써야 되나요? 아니야, 네 마음이야, 네 마음. 자기 마음. 해.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더욱 친한 친구를 잃거나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 그때부터 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니 친구가 없어질까 봐 불안했던 적도 있고,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먼저 사과하고 붙잡았던 적도 있다. 내 성격 때문에 또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나 스스로를 평가하듯이 점수를 매기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도 많이 쌓인 것 같았다. 공부에 대해서도 그랬다. 나 자신이 공부를 정말 못하거나 아님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높을 뿐이라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에게 만족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 도전도 어려웠다. 나보다 남을 더 의식하며 생활하니 쓸데없는 고민만 쌓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생각해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나 먼저 이해해보기이다. 나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의 가치와 내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어 자연스레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공감을 잘하는 편이라 남을 이해하는 것은 잘하지만 나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친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성적같이 내가 평가되는 부분에서도 같다. 이 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한 완벽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니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이처럼 나 말고도 누구든 친구를 대할 때 항상 완벽할 순 없다. 친구들은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나를 똑같이 아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이해하면 스스로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서윤이. 일단 첫 번째 이제 자신의 경험 쓰면서 뭔가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뒤에 이제 책 구절 이제 써줬을 때 뭔가 그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서 쓴 거 저는 좋았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어, 이 책을 읽고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건지 약간 그런 걸 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해나 글을 보니까 약간 자기가 평소에 어땠고 이 책을 읽어서 뭐 어떤 점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이런 내용도 약간 주제에 맞게 되게 잘 쓴 것 같고 솔직히 엄청 공감 가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동아. 일단 내용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한 완벽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니 근본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저도 그게 인상 깊었었습니다. 하랑이. 어, 자기의 경험을 말해주면서 이 책을 설명해줘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었던 점을 명확하게 말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자, 수고했습니다. 해나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친구들이 해나 보고서, 첫날이라고, 그냥 다 봐준 것 같아. 애들이 아주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 애들인데 오늘 독서를 하나도 안 하네. 아니, 저희 그런 해나야, 사람 아니에요. 마음 놓고 독서해도 돼. 알겠지? 쌤, 왜 사람을 인성이 나간 자, 사람처럼 다음 두 만들으세요? 번째, 서윤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될 시기에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된다. 이 시기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은 불안함을 겪게 된다. 이로써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다. 그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 이런 불만들이 나중에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자존감을 잃거나 거역한 행동, 언행이나 짜증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 우린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아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불만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강점, 장점을 찾아 나의 색깔을 찾는 것이다. 거기다 청소년들의 외모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래. 이거 왜 안 바꿨지? 축구선수 메시를 아는가? 그는 축구선수지만 작은 키로 축구선수라는 직업에 대해 불리한 시트 조건이다. 하지만 그는 키에 대해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 슛 성공률이라는 큰 장점을 만들어냈다. 또한 작은 체구로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금은 더없이 실력 있는 선수가 됐다. 두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충동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감정적으로 더 불안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성인이 되기 전 과정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가며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봐라.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주체하지 못할 경우 감정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서운한 감정이나 화가 났을 경우가 있었나?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나? 더 사이가 안 좋아진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왜 화가 났는지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이나 화난 이유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을 경우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화를 가라앉힌다거나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감성을 해소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일단은 나를 내가 돌보는 방법이라는 주제에는 사실 잘 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살짝 에세이보다는 문제 해결형 논술 같은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살짝 조금, 조금 에세이 느낌이 살짝 더 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동아. 맨 첫 번째에 막 뭔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불안정하다 아니면 또 관심이 많아진다처럼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이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물음표라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예주 혹시 글 봤니? 아니요. 못 봤어? 그럼밖에 그러면 못 보고 예주는 왔다. 지금 읽고 하랑이. 여기서 예시로 메시 같은 이런 예시를 들어준 게 좋았어요. 끝. 해나. 딱 깔끔하게 원인이나 이유 그리고 해결책 이렇게 정리한 게 되게 잘 쓴 것 같았고,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주는 게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주 다 읽었어? 아직? 네. 음. 자, 예주야 나중에 읽자 그냥. 어. 자, 그다음에 민성이, 하랑이가 세 번째가? 사랑이요. 하랑이 글 읽고 그다음에 민성이 읽고 동아 읽고 예주 읽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글자가 다른 거구나. 우리가 주로 봤던 게 바탕. 나는 명조였어요? 몰라 뭐였는지. 자, 우리 하랑이 읽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태도가 훌륭하며 학습 결과를 학습 결과물 발표를 잘하고 모든 활동, 학교 활동, 학교 행사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잘 참여합니다. 작년 내가 받았던 통지표에 적혀있던 말이었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이기도 하다. 주변 어른들에게 나의 이미지는 항상 집중 잘하고 꼼꼼하며 의욕적인 아이였다. 어른들의 이러한 말들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나는 보기보다 집중력이 없다. 거짓 조금 못해 한번 집중을 하면 옆에서 소리를 지르도 모르는 아이지만 평소에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오늘 날씨가 어떻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하는 생각 많고 산만한 사람이다. 고작 여기까지 쓰는데도 땅투 생각을 10번 정도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은근히, 매우 꼼꼼하지 못하다. 지난주만 해도 한문 시간에 한문책을 놓고 온 줄 알고 친구한테 빌렸는데 나의 한문책이 바로 나의 사물함에서 아주 멀쩡하게 발견되었다. 게다가 미술학원에서 선을 잡혔다고 생각되는데 노트 부분이 수두룩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발표하기를 좋아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긴장도가 높은 사람인지 모른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특히나 더 긴장한다. 몇 주 전 독서교실 수업에서도 시간 내내 얼마나 긴장했는지 수업 마무리에서 다음 글쓰기 주제에 대해 사진을 찍을 때 혼자 멀뚱히 서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글을 쓰라는 건지 내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다. 의욕 쪽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미술, 체육, 음악까지 모든 과목이 재미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다.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때때로 나를 시간에 허덕이게 한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젠 주말에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하랑이가 글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해나. 전체적으로 딱딱하지 않고 딱 부드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고 자신의 지금 그 돌볼 수 있는 방법 말고 경험까지는 쓴 것 같은데 그 경험을 이렇게 나열할 때도 되게 흐트러짐 없이 잘 짠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자기 생기부에 대한 이제 말을 썼는데 되게 인상 깊었고, 어, 이게 아직까지 경험까지밖에 안 나와서 뒤에 내용이 궁금합니다. 민성이. 일단은 도입을 약간 흥미롭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잘 쓴 것 같은데, 자기의 경험도 깔끔하게 약간 뭐 군더더기 없이 잘 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주제가 살짝, 이 책을 읽고 뭐 달라진 거나 달라지게 할 거나 아니면 뭐 바꿀 필요가 없다, 바꿀 게 있겠다 싶은 그런 종류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식의 주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다 못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주. 저도 그 민성이처럼 그 글은 아직 다 못 썼다고 하지만 그 뭐냐 본인을 돌볼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돌볼 수 있는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아쉬웠고 길이가 아까 그 서론?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나는부터 저기까지 문단 띄우는 게 몇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동아. 난 읽으면서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제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읽히는데도 되게 걸리는 거 없이 뭔가 쉽게 읽히고 또 이게 진짜 깔끔하고 단어 선택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글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직 그 다 못 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쓴 거는 진짜 잘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민성이 글 보겠습니다. 잠깐만. 참고로 열심히는 썼는데 어떻게 쓴지 몰라가지고 그냥 된 대로 막 써봤어요. 자, 민성이 글 보겠습니다. 민성이. 잠깐만요. 조금씩 커가면서 느껴가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행복에서 멀어져 갔다. 늦게까지 숙제를 하면 난 왜 남들 다 하는 걸 못하는 걸까? 늦게까지 카페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난 지금 뭘 하는 걸까? 지인들의 그림을 보면서 얘는 나보다 어린데 이렇게 진짜 난 뭘 한 거지? 등등 점점 우울해졌다. 한 번 우울해지면 끝이 없었고 모든 우울함의 화살 끝은 항상 나를 향했다. 그러던 중 학원 수업에서 쓴다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이런 책을 좋아하질 않는다. 사는데 도움도 되지 않고 읽다 보면 작가의 생각들에 반박을 하고 있다. 자기계발서는 정말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거 살 바에 소설이나 한 권 사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수업은 해야 되니까 관광대로 읽게 되었다. 사실 읽고 나서도 크게 바뀐 건 없다. 도움도 딱히 되질 않는다. 이거 쓰기도 귀찮다 사실. 근데 하나 중요한 걸 떠올리게 되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읽자마자 네, 없어요라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다. 나만 그런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란 그냥 답답하고 수출나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사는 사람으로 보인다. 날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나인데 어떻게 내가 가장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날 위로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대부분 감정보단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 하는 편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학습지를 안 들고 왔을 때, 아, 어제 두고 왔구나, 속상하다. 그래도 뭐 많이 혼나진 않았으니까 다음부터 잘 챙겨야겠네, 보다는, 아, 진짜 미친 건가, 내가 전달했는데 왜 내가 안 들고 와, 진짜 답답하네, 등의 사고를 한다. 그러다 보니 날 위로한 것보다는 후회가 앞서게 됐다. 이 책을 읽어도 내 생활에서 바뀐 건 없다. 딱히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날 위해서 그래도 약간은 내가 내 편을 좀 더 들어줘야 될 것 같다. 친구들한테 양보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로 하고 실패하면 놔두고 있지 말고 때려치우고 내 감정에 더 충실하면 이제는 새벽에 숙제를 하면서 그림을 구경하면서 놀면서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예주부터. 그 민성이 좀 글 끝부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그, 저 끝부분에 있는 거를 앞에 민성이가 본인은 이 책에서 별로 없는 게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게 많아가지고 없다고 음. 한 것보다는 이
마지막 글에 있던 거를 좀 늘려서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성이. 약간 그 부분은 사실 살짝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있는 편인데, 사실 진짜로 얻은 건 없는데, 뭔가 쓸 수, 떠올리기도 하고 책 읽다 보면서 생각이 난 거긴 한데, 사실 이게 딱히 막 깊게 딱 이렇게 뇌에 스쳤다 정도고, 막 되게 인상 깊게, 아, 이래야겠다 싶은 내용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 떠오른 거 쓴 거라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다 쪽이 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 솔직히. 자, 다음 동아. 글을 읽으면서 일단 정말 현실적이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짜 저는 감정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되게 고생인데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뭔가 존경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거나 반박을 저렇게 바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거나 그리고 또 글을 또 깔끔하게 써서 되게 좋았습니다. 하랑이. 글이 되게, 문장이 되게 깔끔하고, 말하는 게 되게 명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해나. 여기서 나를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나인데 어떻게 나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나 이게 되게 처음에도 제가 했던 생각이라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보다는 경험을 되게 구체적으로 써준 것 같아서 주제에선 조금 벗어난 것도 같지만 경험 구체적으로 쓴 건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일단 조금 이제 경험에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공감은 갔는데 이게 뒤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쓴 부분이 너무 짧아서 그곳을 조금 더 늘려서 쓰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아 글 보겠습니다. 자, 동아. 근데 살짝 글이 다른 분들과 좀 느낌이 다른 기분이 들어서 괜찮아, 에세이잖아. 읽어.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일로 고민을 하고 또 우울해진다. 친구 관계, 학업 문제 등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원망하고 내 모습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망상 가득한 머릿속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내 탓이라며 불안함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책이다.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이 책이 나에게 던진 물음표다. 정말 인상 깊었다. 친구들에게는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다른 사람들만큼 잘해야 돼. 그 이하가 될 순 없어에 사로잡혀 발버둥 쳤던 것이다. 게다가 자주 망상도 많아서 의심도 자주 하는 편이고 고민도 많다. 그러면서 항상 행복하길 바랬다. 하지만 이랬던 나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고민이 많아도 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정말 큰 위로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글을 통한 위로 말고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잘해냈다고 토닥이며 칭찬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모시기를 써야 되는데 그냥 제 그 생각만 써가지고 그냥 급하게 음, 추가했던 거예요. 하랑이. 어, 일단 책에 대해서 책을 중점으로 얘기한 것을 되게 잘했다고, 이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음, 책을 너무 되게 잘 이용해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해나. 아까 마지막 부분을 급하게 썼다 그랬는데, 토닥이는 칭찬해주면 어떨까? 저는 여기가 약간의 의문을 주면서 가볍게 끝낸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앞부분에서도
고민과 느꼈던 점, 자기 생각을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개 나열한 것 같아서 잘 쓴 것 같습니다. 서윤이. 일단 자기 경험 막 이렇게 써줬는데, 여기서 자기 경험이랑 이제 구절이랑 연관 지어서 썼잖아요. 그 부분은 좋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해결 방안을 좀 더 길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성이. 일단은 자기 경험은 확실하게 잘 써준 것 같고요. 여기요, 뭐, 자기에 대해, 이 뭐, 해결 방법이라던가 뭔가 쓸려다가 잘렸다고 했는데 그걸 쓰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주. 저도 다른, 다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본인의 경험, 생각은 구체적으로 잘 적은 것 같은데 그 해결 방안, 저 완벽하게 해내야 해에 대한 거랑 의심하는 그 두 개 주제로 나눠서 그 조금 더 그 길게, 그 본론 부분을 길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주 글 보겠습니다. 오, 어, 예주 글이 자, 예주 글 읽겠습니다. 삶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는 외모 관리, 학업, 일, 옳고 그름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의 삶을 위한 나를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고 멋지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너무 높게 올려보는 것보다는 너그럽고 이해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실수했을 때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나를 후하게 바라보는 모습은 내가 한번 실수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 나의 발전과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면 나의 모든 것에 신경을 쓰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내 마음도 불편해진다.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티셔츠 입었는데 프린팅이 웃기다고 놀리면 어떡하지? 지금 내 머리카락 상태가 너무 엉망이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을 매우 자주 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남들이 나를 불편하게만 볼 것 같고 내 신경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 내가 중학교 올라와서 습득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은 남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중학교 올라와서 나의 할 일들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알게 뭐야. 지금의 내일이 더 중요하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생활이 훨씬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나의 대인관계도 한몫한다. 주위에 내 성격을 잘 알아주고 이해하는 친구들, 배려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내 경험으로 초등학교 때는 내 성격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고 느껴졌고, 마냥 같이 놀고 즐거운 친구들만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같이 놀고 즐겁기 위해서 외향적인 척하고 말 많은 척했다.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다. 반면에 중학교 올라와서 응? 같은 반에 머리가 커서인지 친구들이 나의 성향을 잘 알아주었다. 나도 몰랐던 나의 성격을 잘 짚어줬다. 덕분에 나의 진짜 내향적인 모습을 깨달았다. 또한 나를 잘 안 덕분에 나를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발전 가능성을 준다. 남 신경을 과하게 쓰게 되면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진다. 또한 내 성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나를 돌봐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보면 나 자신이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동화부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그 해결점을 주는 뭐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습득한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훨씬 행복해지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리뷰 아니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그런
조언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화랑이?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렇게 글을 쓴 걸 보니까 약간 강연이나 그런 수업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나? 너무 경험이나 해결책에 딱 하나로만 치중되지 않고 적절히 섞어서 잘 쓴 것 같고, 이제 처음 부분과 달리 뒤에 중학교 와서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쓴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서윤이?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어, 좋았고, 근데 이게 자신의 경험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성향이 이제 경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 예주님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민성님 같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성? 왜 예시가 없어져? 아니, 아무튼. 일단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경험이랑 뭐 해결책 이거를 엮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되게 잘해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고요. 아, 근데 제가 이해수 씨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쌤 여기 글 3장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 뭐 어딨냐. 뭐 주변에 친구들이 초딩 때 성격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데 혹시 나도 나도 그쪽이었니? 그거는 이따가. 오케이. 민성이 다 얘기했어? 네. 사적인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6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 물론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글 쓰는 스타일도 각양각색인 거고, 사람들마다 뭐에 이제 중점을 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제각각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이제 이게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마다 또 이제 그 글에 대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정서 이것도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늘 얘기하는 건 이거지. 칼이 과도 하나만 있으면 과도는 과일을 잘 깎아 먹기 위해 쓰이는 칼이잖아. 메스는 뭐 수술하기 위해 쓰이는 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횟집 주방장 칼은 또 다른 칼이잖아. 생선회를 또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칼이고 그다음에 뭐 김치를 써는 칼, 정육점에 고기를 써는 칼, 뭐 이런 식으로 칼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도 하나 가지고 그 김치 썰 수도 있고 뭐 수술 도구가 없으면 과도 갖고 수술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 없는 것보다 낫지. 하지만 과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칼을 가지고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하나의 스타일로만 글을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고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여러분들 글 중에 커다랗게 이제 2가지 개인적인 글, 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개인적인 글들의 성향이 강한 사람의 글이 있고 반면에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글, 객관적인 글의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 있어. 자, 예주의 시작만 보면 예주는 개인적인 글인 거야? 아니면 사회적인 글인 거야? 사회적. 사회적인 사회적인 글로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글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드하다고 그러지. 좀 이렇게 소프트하지 않고 딱딱한 거야. 뭐 딱딱하다는 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신 이제 진지하고 신뢰감 있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글들이 갖는 그 장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고 드러내는 방식도 있고 굳이 내가 무슨 글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 글 없어도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나를 알 수 있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요것도 이제 스타일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서 첫 번째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왜 당황스러웠냐?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예주가 그냥 요약 정리를 하는 걸로 숙제로 오해했나 싶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주가 지금 요거 쓰고 있는 요 이야기는 사실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얘기에 뭐 한 거야?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예주 말로 이제 바꾸어 쓰는 정도였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거를 예주 글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주가 뭐 고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 정육점에서 고기를 갖고 왔어. 그걸 그냥 이렇게 예주가 그냥 뭐 했어? 그걸 그대로 내놨다. 아니요, 그걸 뭐 좀 이렇게 접시에만 담아서 내놨다. 그럼 그건 예주의 요리 솜씨를 발휘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뭐 찌개를 끓이든지, 그걸 갖고 뭐, 고기를 굽든지, 뭐 이런 요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체계 이야기 부분들이 거의 그 뭐야,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좀 오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그 요구했던 이 책의 상황을 누구의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들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부분과 이 두 번째 부분이 서로 뭐 하다는 거야? 결이 다르다는 거야. 이걸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하게 썼다라고 좋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좀 이렇게 그 글 안의 흐름이 결이 달라가지고 어색한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위에 옷은 한복을 입고, 밑에 옷은 무슨 뭐 서양 옷을 입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개성 넘치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걸 뭐야, 너무 언밸런스하다고, 뭔가 좀 이렇게 혼종이다. 안 어울리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사실 달라. 그게 참 묘해. 그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 서로 다르게 입었는데 더 멋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다르게 입었기 때문에 뭐해? 어색한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요 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 부분들에서 어쨌든 자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 책에서 그것만 따와가지고 이거를 뭐야, 예주가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내가 중학교 올라서 습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이 일인데, 여기서 왜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중학교 때 이럴 수 있었나? 초등학교 단지 중학교로 올라왔을 뿐인데 그 안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게 쌤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 뭐 다른 사람도 어떤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으면, 계기나 이런 것들 설명도 있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조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인관계도 한몫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선생님이 기억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제시한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니고 예주가 새롭게 제시한 어떤 그런 방법들.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 예주가 점층적으로 책 이야기, 책과 자신의 이야기, 아예 그냥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이게 점층적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예주가 구사해 쓴 거다라고 하면, 되게 훌륭한 짜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말한 대로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여기는 이제 뭐야, 머리가 커서인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중학교 올라서 같은 반에 머리가 커서인지 친구들이 나의 성향을 잘 알아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머리가 컸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뭐야, 더 아이들이 성숙하게 되었다, 더 성장했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서 같은 반에 머리가 커서인지 친구들이 나의 성향을 잘 알아주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괜히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커서인지라는 부분들, 실제 머리가 크다라는 식으로 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이것들이 대들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 이게 사실은 머리 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리 컸다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글에서는 네가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뭐야, 긍정적으로 쓰여진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표현들이 예주가 전달하는 표현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똑같은 표현이라도 사람마다 봐야 되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주가 뭐 해주고 있는가요? 여기 부분에서 위에서 그 썼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상 깊은 마무리로서의 이야기들을 끝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짜임으로 처음, 그 다음에 가운데, 끝. 그래서 글을 상당히 이제 어쨌든 처음, 가운데, 끝이라는 이런 3단 구성이 가장 보편적인 글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쓴 점들, 뭐 그런 점들은 좋은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주 선생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면 돼. 네. 자, 이따 생각나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화 글 같은 경우는, 그, 너무 뭐, 동화 이게 끝이 완성된 글인지 아니면 더 쓰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그냥 시간 관계상 마무리한 글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앞부분만 쓰고, 이게 앞으로 이제 글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글이었을 거다라고 해서 중간에 이게 뚝 잘린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초등학교 칭찬해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성급한 마무리, 성급하게 너무 끝낸 것들 아닌가라고 싶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이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동화 역시 여기 부분들 이 처음 여기가 이제 이 처음 시작에 도입하는 부분들이 동화도 역시 개인적인보다는 그러니까 동화 개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로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신뢰감 있는 아까 예주와 마찬가지 방식의 어떤 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하면서 뭐 이 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문제는 너가 이제 이 앞에서 뭐 이제 뭐야 나는 나를 돌봅니다를 읽고라든가 뭐 이런 제목이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제목이 없다라면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야 가리키는 말 대명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뭔 말인지? 이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뭐 나는 뭐 누구 작가님의 나는 나를 돌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때는 늘 먼저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 소소하지만 기억하면 되고 내가 가장 나의 친한 친구 될 수 없을까? 이 책이 나에게 던진 물음표다라고 해서 정말 인상 깊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오고 왜 도움을 주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고 뭐 이런 연결이나 구성 짜임들은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 아까 머리가 크다라는 말에 대해서 선생님 문장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 망상이라는 말도 그런데 망상이 혹시 뭔지 알아? 음, 망상이 뭐야? 동아야. 망상이 어떤 의미로 쓴 거야? 뭔가 허상되는 생각이요. 어? 그 사실이 아닌데 자꾸 생각하는 아,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망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망상이 이제 뭐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라는 식의 정도였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망상이 별로 특별히 여기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망상이 요즘에 그 심리학 쪽에서 아니면 정신의학 쪽에서 이 망상은 질병이에요, 질병.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망상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예주가 갑자기 칼 들고 날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우리 그 사람이 뭐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망상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망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도가 좀 뭐한 거야? 심한 거야, 심한 거. 그래서 쌤이 이 글을 보면서 동화를 걱정했어. 근데 동화가 망상에 빠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의심도 자주 하는 편이고 뭐 망상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용어가 너무 뭐하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 적절한 그런 용어들을 찾아서 사용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매일왕고 전도 괜찮다는 말이 정말 큰 위로였던 것 같다. 뭐 하지만 이런 걸 통해 위로 말고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잘했다고 토닥이며 칭찬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성이 같은 경우가 아까 앞에서 두 사람과는 뭐 한 거야? 다른 시작이지. 민성의 시작이. 민성이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뭘로 경험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성이와 같은 시작이 갖는 장점은 뭐야? 흥미끌기. 흥미끌기, 공감? 그리고 아하. 친숙하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민성이 같은 글이 아까 예주나 동화의 글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행복에서 멀어져 갔다. 뭐, 늦게까지 수진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글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더 관심을 끌게 되는 뭐 그런 점의 시작들이 좋은 어떤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캅친이 뭐야? 카페 친구요. 카페 친구를 바로 캅친이라고 치고 그래. 써놨었는데 그래, 지워졌나 그래. 봐요. 캅친과 지우다가.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어른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애들이 쓰는 그 언어를 이렇게 글이라는 그런 형식,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글 용어에 이렇게 너무 줄임말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은어 아니면 뭐 여러분들 세대에만 통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SNS에서 즐겨 쓰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글에다가 또는 일상 대화 속에서 그런 글들을 이런 글들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언어도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이고 글은 또 글 나름대로의 격식과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카페 친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인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건 또 뭔 말이야? 지인들의 그림을 구경하면서 무슨 그림을 본다? 무슨 그림을? 모든 종류의 그림을. 그냥 그림이요, 그냥. 저도 뭐든 간에. 그냥 그림. 그림을 보면서 얘는 나보다 어린데 이렇게 난 진짜 뭘 한 거지 등등 점점 우려했다면 네가 화가야? 아니죠. 근데 현타가 오는 약간 그런 게 선생님만 이해를 있어요. 못하고 있냐? 어,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게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 이해를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선생님이 여러분 문화를 이해를 못해갖고 선생님의 독해력이 떨어져서 선생님만 이해를 못한다면 선생님이 문제야. 근데 이 그러니까.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글 쓴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이거 누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글이라는 것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수록 써주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이거 부분을 왜 써놨어?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을까? 글쎄요. 결론이라서? 뭐라고? 결론이라서? 결론이라서 모든 우울함의 화살 끝은 나를 향했다라고 너무 표현이 멋있어서. 어쩜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또뭐 이런 표현들을 자기가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표현들을 자기가 갖다가 응용해 쓰는 것도 괜찮고, 뭐 인용해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우울하다는 얘기를 모든 우울함의 화살 끝은 나를 향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 아주 인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고, 이런 글들이 이제 글의 어떤 그런 품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민성이가 아주 뭐하게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글은 솔직하게 쓰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세이잖아요. 그 솔직함이 정도가 뭐하면 지나치면 정도가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야 화끈거려. 그래서 아니 그 왜 애들이 그러잖아. 뭐 그 엄마하고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뭐 할아버지한테 막 인사를 했는데 그 엄마 보고 얘가 그 냄새 난다는 할아버지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가 솔직하게 뭐 한 거야? 말을 한 거야. 근데 엄마가 무척 뭐해? 당황해. 당황.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얘기를 굳이 뭐 한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숨긴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애 보고 눈치 없이 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막 혼내. 이런 부분에서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라면서요.
애가 그런데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가 야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주변 상황 봐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선생님이 바로 그 얘기를 민성이한테 지금 해주고 싶어. 그 엄마의 심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그 애가 너무 또 이제 뭐하게 예의 바르게만 얘기하면 애 다움이 없는 거야. 그 아이 다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솔직하게 쓰면 솔직하게 썼다고 뭐라고 그러고 또 그 격식에 맞췄으면 주변 상황에 맞췄으면 또 재미없고 너무 뻔한거려 또 뭐라고 그러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은 그 솔직함에서 끝나야지 그것들이 뭐야? 노골적이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물론 노골적으로 써야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런 상황이나 뭐라면. 근데 과연 이 글에서 과연 이런 노골적임이 과연 좋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들은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 이 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과연 민성이가 이 글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 이 글의 원래의 주제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래의 주제에 더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 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에 대한 어떤 평가로서 너의 솔직한 얘기긴 하지만 원래 이 글의 취지라고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판단,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아니다. 어느 분 있었는데. 날 가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나인데, 이게 가능해, 그런데? 보통 자기를 제일 냉정하게 보지 않아요? 정말? 그 냉정하게 바라볼 수, 그 냉정하게는 인정. 근데 다른 객관적, 사람한테 보면은, 뭐, 이 정도는 이럴 수 있지.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래, 그래, 내 그래. 일이 되면은, 미친 건가, 이 자식은. 이러지 않아요, 보통? 그래, 그래. 그 인정. 냉정하게는 인정한다고. 근데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객관적으로라는 좀 표현이 뭐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 그렇지.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인 거지. 자기 같은 경우는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자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요거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나라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일상의 어떤 그런 그 평균적인 상식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네. 어떤 그런 표현이어서 차라리 그냥 나를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바로 나인데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 더 이제 너가 하려고 하는 말들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기서 아무도 잘 챙겼네 보다, 진짜 미친 건가? 내가 전달했는데 왜 내가 안 들고, 진짜 답답하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민성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선생님이 똑같이 네가 솔직하게 쓴 건데 어떤 부분은 오히려 그 느낌이나 이런 걸 생생하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어떤 건 너무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야 사람마다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 감각. 그래서 막 화장하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스타일링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글이라는 것들이 느낌, 그 섬세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감을 사실은 잘 찾아가는 것들. 이게 뭐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자꾸 이제 그 글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야 되는 또 그런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글을 어쨌든 뭐 자기를 잘 드러내서 민성이가 자기 개성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을 쓴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 글이야? 하랑이 글 같은 경우도 자, 하랑이 글 같은 경우는 역시 누구의 글로 뭘로 시작한 거야? 민성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건데 하랑이 글이 다른 사람 글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뭐야? 잘 읽혀요. 어? 잘 읽혀요. 잘 읽혀? 그 잘 읽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의 구체적 경험을 생생하게 쓴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렇게 요약하거나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랑이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사례를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수학 문제 풀다가 하나, 아까 누가 문단구별 해줘야 했는데 문단구 여기서 해줘야지. 두 번째 한문책 얘기 둘, 미술학원 얘기 셋. 근데 그 한문학원이나 미술 시간 얘기나 이거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단구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발표하기 넷,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음에 매춘 독서기술 수업, 이것도 이제 뭐 긴장도 높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목 욕심이 많다, 의욕적이라면 뭐 맞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소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은 요 그 아랑이가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몇 개를 써줄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체 양에 놓고 봤을 때 요거를 몇 개를 소개시켜 줄 거냐는 건데, 물론 이제 그 하랑이가 이 다음 부분들을 얘기를 쭉 써내간다면 이렇게 그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게 과하지 않다고 볼 거야. 근데 지금 이 글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시를 무조건 많이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시를 몇 개만 들 거냐라는 부분들. 또 이제 예시를 드는 방식에서 이거를 거의 똑같은 비중 이렇게 들고 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예시는 좀 더 뭐하게 들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들고, 어떤 예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배치해놨던 그런 방식 특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조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 미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눈, 코, 입, 귀 이거를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눈도 크고 콧대도 오똑하고 뭐야 입술도 뭐 이렇게 조그맣고 아주 뭐 이렇게 띄어놓고 보면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뭐 해놓으면 갖다 합쳐놓으면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 안 된다, 멋진 얼굴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각각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짜임, 이것들을 잘 이루고 있냐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하랑이가 쓰고 있는 이 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예시 배치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랑이가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윤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서윤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회적인 글들로 쓰고 있는 거고, 서윤이가 가장 여기 오늘 글 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묵직하게 이제 뭐 질풍노도의 시기니 뭐 자아정체성 형성될 시기니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또 다른 이런 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외모에 대한 관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고 있고, 감정 조절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역시 서윤이도 아까 하랑이와 마찬가지로 문단 구별 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단 구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두 번째 같은 여기는 뭐 문단 구별이 되긴 된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뭐야 먼저 여기서부터 문단 구별이 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줄 띄워주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메시 뭐 이런 그 예화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도 좋은 점인데, 이제 이 메시에 대한 예를 드는 것들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 좋은 점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쓴 것들은 좋은 점인데, 너희들은 메시를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 메시 이야기를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이 책 저 책에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그 예로서 너무 빈번하게 나와. 그래서 얘가 너무 빈번하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식상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지 양떼 같은 구름 있지, 양떼 같은 구름. 그 표현이 처음에는 아주 대단한 표현이었어. 양떼 같은 구름이. 근데 지금은 그게 뭐가 되냐면 관용구가 돼. 관용구. 늘 쓰이는 어떤 그런 뻔한 그런 표현이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앵두 같은 내 입술. 이런 건 더 이상 뭐한 표현이 아니라고? 신선하고 차기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왜?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 때 그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들이 물론 필요한 때가 있어. 쉽게 전달해야 될 때, 속담 같은 거 인용해야 될 때, 뭐 이런 때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또 하나 글 그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새로움, 자극, 흥미 이런 걸 준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그 너무나 많이 쓰이는 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좀 이렇게 더 신선한 얘기를 발굴해서 쓰는 게 좋겠다. 물론 신선한 게 없으면 남이 익숙한 글이라도 써주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른 여러분들 같은 경우 메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쓰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보면 이거 표현이 또 이렇게 별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부분 이제 문단 구별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서윤이 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에서 이 내가와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문했던 건 뭐야? 서윤이가 서윤이를 돌보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주문을 내렸었는데 여기는 서윤이가 서윤이를 돌보는 방법이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일반론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출제자의 의도 뭐 이런 부분들에 과연 충실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아쉬운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처음 부분 있고 가운데 부분까지 잘 썼어. 이거 자체로만 보면. 근데 여기까지가 다 뭐라는 거야? 그 가운데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치? 끝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윤이가 끝부분을 안 썼다고도 안 했어. 서윤이 이거 여기를 넣은 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니, 까먹었어요. 아, 말을 할 거를. 말을 또 까먹었어. 그건 썼다고. 상관없고. 네. 그래서 이제 소연이가 어쨌든 아까 누가 예주였나? 어쨌든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이렇게 한 걸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글들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냥 물론 뭐 여기서 나는이라는 말은 뭐 해도 돼? 빼도 돼. 이 책을 읽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 이거 우리 글쓰기 처음 할 때 우리 1학년 때 처음 할 때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이라는 말은 나는을 쓰지 않으면 뭐 할 때? 알 수 없을 때. 그때만 쓰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나는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늘 검토해서 그렇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지. 그때부터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때부터 친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면 당연히 해나가 그렇게 한 거라고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럴 때 요런 나는 다 뭐 해도 된다고 해나요? 빼도 돼. 빼도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 해나가 이제 그 나에 대한 이야기, 나라는 표현들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필요하지 않다라면 빼도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해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뭐 안 와서 이제 그냥 그 과제 낸 것만 갖고 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요 문장을 써도 되고 아니면 바로 그냥 난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귀기 좋아했다 요렇게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요 이야기를 뭐야 굳이 안 써도 되고 뭐 써도 상관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차라리 안 쓰는 게 특별히 문제 없겠다. 왜냐하면 이 글 안에서 결국 이게 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글이라는 것들을 밝히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해나 글 같은 경우도 해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쓰는 글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과 관련되어서 해나가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들이고 여기 문단 구별 잘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 마지막 여기 부분만 문단 구별이 문단이 너무 길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 둘 정도로 잘라주는 것들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마지막에 어쨌든 그 결론 그 부분들로 자기가 다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들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글들을 써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는 책이 그, 그 책인데 클래식 오, 잠깐만 책 제목이 괴짜 클래식 어쩌고인데 그 클래식 음악의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 아니에요? 괴짜들 그치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인데
숙제 하나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네. 계절을 열심히 잘 읽는데 그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그 음악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뭘 해오라고? 뭐지? 들어오라고. 음악 감상. 그래서 거기 뭐 여러 작품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보기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러 그 음악가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마음에 드는 음악가 있으면 그리고 그 음악가의 또 대표적인 작품들 소개된 것들이 있으면 요즘 뭐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음악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음악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뭐 계세요. 질문이나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없고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참고로 계세요. 금요일 날 맞다. 6시 40분인가? 예,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화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면 돼. 네. 혹시나 앞으로도 금요일 날 6시 40분. 네. 거기 가면 민성이가 아는 얼굴이 있어, 거기에도. 아는 누구요? 얼굴이 한 명 있어. 지유? 걔는 나중에 아닐 것 와서 같은데. 봐. 네, 잘 지내고. 금요일에 한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봐야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이해주한테 대답 못 들었는데.